자,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코로나 속에서 상가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. 임대료는 뚝 떨어지는데 이거 딱 보면 오히려 이 공실률은 임대료 떨어진 것보다 공실률은 더 적게 떨어지더라고요. 좀 아이러니한 현상 같은데 이 와중에서도 창업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. 이 광주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 상가 시장의 찬바람, 또 이 창업 시장, 임대료 이 상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좀 늦게 끝났습니다. 오늘 집중했어요. 기사 쓰고 일을 좀 많이 했네요. 이 저녁 때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밥들을 또 놓쳤고, 비가 또 소나기가 또 하필 또 나올 때, 회사에 나올 때 소나기 우산 뒀는데 비를 다 맞게 됐습니다. 지금 와서 배가 좀 고프긴 한데 또 나흘 연속으로 어, 영상을 또 찍어보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바로 방금 왔습니다. 자, 코로나 이 상가 공실률 굉장히 많죠. 폐업을 많이 하고 이 자영업자가 어, 문을 닫게 되면 이 공실률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는데, 이 반대 극부로 건물주도 이 주름이 깊어갖고 한숨이 깊어가는 게 현실인데요. 광주도 지금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다운됐습니다. 서울, 또 수도권, 뭐 대전, 대구, 부산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광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광주의 이제 핵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신도시 상권, 그리고 구도심에서는 뭐 전대, 후문이라든가 이 충정로, 금남로 상권이 있는데 이제 오늘 소식인데, 이 광주뿐이라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았거나 아니었더라도 이 광주 충정로에 유명한 그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. 유생촌. 사실 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시내를 가게 되면 유생촌에서 돈가스, 또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먹는 게 뭐 랜드마크 같이, 약속의 장소 같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. 저도 시골에서 이 유생촌을 처음으로 갔을 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. 가서 함박스테이크 그 당시 5,500원, 6,000원 좀 됐었나요? 고급 음식이었는데 그 먹었었던 그 맛도 사실은 뭐 맛있었지만 그 분위기에 또 취해서 유생촌에 왔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박집이었거든요. 근데 시대가 좀 흐르고 이 음식 트렌드가 바뀌면서 뷔페 식당으로도 만들어놓고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국에서 20여 곳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충정로, 이 메인 상권 충정로에 본점이 이제 문을 닫게 된 겁니다. 이제 아예 장사가 안 됐겠죠. 임대료를 놓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임대료에 대한, 또 상가 시장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. 좀 통계를 좀 요약을 하면은 2분기죠. 올해 2분기 광주의 이 중대형 상가, 이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좀 큰 상가 같은 경우는 0.5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0.6% 감소를 하게 된 거죠. 코로나 이 불황 속에서도 신기하게도 창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상당수 많은 이 창업 통계는 이제 커피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에 뭐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광주 전남 지역의 임대료 하락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경기 홋카이도 오히려 창업 사례는 늘어나면서 이 상가 공실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좀 믿기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자,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 제곱미터당 임대료 29,900원, 전 분기 대비해서 0.52%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소규모 상가 뭐 1층, 2층 뭐 그 정도 되는 좀 작은 이 상가는 16,200원, 전년 대비해서 0.06%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 일반 6층 이상 오피스 임대료도 5,600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0.08% 떨어졌다고 합니다. 자, 점포마다 소유권이 따로 있는 집합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21,400원, 0.50% 하락하면서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는 소리입니다.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겠죠. 그러니까 이 공실 오피스 상권에서도 이런 이 공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풀어주는 사례들입니다.
자,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으로 나타날수록 이 상가 임대료는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전남도 예를 들어 본다면 중대형 상가의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1,700원입니다. 광주보다 더 좀 저렴하죠. 싸다는 소리죠. 0.09% 하락했고 소규모 이 상가도 0.13%가 떨어졌습니다. 집합 상가 15,500원으로 0.16% 하락했고 오피스 4,800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0.13% 하락했던 소리입니다. 임대료 하락하는 이런 현상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. 이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반면 임대료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가 공실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지금 광주 제가 있는 곳에 이런 사례들인데 전국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눈에 띄면 상가 가면은 이 비어 있는 매장들, 임대, 뭐 폐업한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실률,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고 다음이 이제 뭐 건물주의 한숨이 되겠죠.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신 분들이 많고 앞으로 전망이 또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나아진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뭐 주민 동의 그리고 반반이 나눠집니다. 저 현장 가보니까 아파트 뭐 재개발 광주가 되게 아파트들이 많이 좀 지어지고 있는데 이 지방 수도권에 비해서 필패. 그 전에는 뭐 이게 재개발 방식이 성공하는 사례가 지방에 없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지금 광주만 하더라도 한 40여 곳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예. 거기서 뭐 자영업 상가 또 건물주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뭐 그 반대하고 뭐 조합하고 이렇게 되게 치열한 이 다툼이 이루어지면 길게는 16년 이상 이 사업이 답보하는 지지부진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주택 조합으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좀 잘 안 돌아가는 토지 뭐 이 동유라든가 승낙하는 게 안 돼가지고 이 중간에 잡초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 재개발인데 거기서도 자영업 이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이 상가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 상인들은 거의 뭐 그 청산하고 털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. 아무튼 뭐 현장을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또 카메라를 담을 수 있으면 현장 재개발, 이 재건축 현장의 자영업 현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여기도 너무 썰렁하고 물씬년스럽기까지 한데 그런 뭐 자영업 또 한 이면의 모습들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들어왔습니다. 이제 들어와서 저도 이제 씻고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. 좀 배가 고프긴 한데 이제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먹고 자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